네, 안녕하세요. 우연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내가 한기대를 만나서 부분의 강연을 맡은 전자공학과 3학년 조한강입니다. 네, 오로지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해야지, 공기업에 취직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즐기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학생이고 그저 지금까지 한기대에서 느꼈던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 그저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기업에 취직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몇몇 학과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어느새 하나 둘씩 군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는 않아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 모두 아시죠? 네, 바로 학생 식당인데요. 휴학을 결정한 이후에 부모님의 따가운 눈초리가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저는 이 학교 식당 근로장학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매일 점심마다 이곳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제가 천안에 살아서 이제 점심까지는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학생식당 근로장학생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곳에서 저희 전작과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생활, 전공 과목, 진로, 그리고 군대와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선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전자공학 이수 체계도는 저에게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전공 과목들이 대체 무엇인지,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디로 취직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선배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보를 얻으면서 나 1학년 때 진짜 생각 없이 학교 생활한 것 같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졸업 요건 다 알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휴학생일 때 저는 이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특히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8학기 만에 이 졸업 요건들을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졸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더군요. 그때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학교 생활을 그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선배님과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즐기자. 이왕 이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할 운명이라면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졸업하리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제 샅샅이 살펴서 뭔가 즐길 게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교환학생을 하는데 교환학생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책을 읽는데 돈을 받고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건 못 참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거 다 누리고 졸업하리라. 네, 전역을 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는 1학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죠. 비대면이라서 학교에서 저를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화면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학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처음에 이 EL만이 저를 반겨줘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이 비대면 환경을 먼저 경험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태해지는 제가 느껴지더군요. 이렇게는 살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휴학의 기억을 떠올려서 학교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학습의 장점은 제 몸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전에 바짝 집중해서 그날에 있는 수업을 듣고 나면 오후에는 시간이 남는 즐거움, 행운이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HRD 개론 수업을 통해서 이 HNC 마일리지, HNC 교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HNC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HNC는 이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 마일리지를 얻고 일정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이 아래 보이는 2학점 교양 선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알고 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부터 또다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렇게 HNC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퀴즈에서 정답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 글쓰기 말하기 상담을 통해서도 HNC 마일리지 상담을 HNC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후에 HNC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K-팩토리 설명의 공지를 발견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러닝 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생겨서 설명회에 신청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K-팩토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러닝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도 몇 개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K-팩토리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설명회를 듣고 난 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기계, 전기전자, 통신과 같은 다양한 전공의 융합체가 아닐까?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 기술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으면 종합적인 이 4차 산업혁명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또 예전에 들었던 저희 전작과 선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인 흥미로 기계공학, 정력학 수업을 신청해서 수강했다는 나도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저도 정력학을 신청해서 수강했고 그렇게 학기가 끝나고 겨울에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는 다른 4대 역학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생겨서 기계공학 부전공까지 신청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한기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던 저희 학과 선배님처럼 세계, 유럽에도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보이고 헝가리가 가까운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방금 있던 사진을 확대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밤을 새고 이 학교를 배경으로 일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잘 나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환학생을 통해서 다양한 삶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도시들은 제가 이제 갔던 도시들 중에 일부인데요. 헝가리의 쇼프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네덜란드의 흐로닝원이라는 도시, 또 노르웨이의 텐스베르그라는 도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도시들입니다. 이전에 봤던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많은 외국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도시를 학기가 끝나고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헝가리에 있는 쇼프론이라는 도시에 벤조라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벤조라는 친구는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죠. 네, 이 쇼프론에서 저는 벤조 그리고 벤조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이 도시 교회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저에게 살아있는 여행을 해준 거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기 전까지 그저 생각했던 여행은 그저 벤조와 구도심을 돌고 밥을 먹고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 이렇게 벤조 가족은 저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쇼프론 교회에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경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는 장막은 이제 냉전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1989년 8월에 지금 여기 통행할 수 있죠. 지금 편하게 이곳이 독일 난민들에게 처음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구권의 몰락이 가속화돼서 불과 3개월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벤조 가족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면서 정말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벤조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여행을 하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밀란을 만났습니다. 잠시 여기 사진 보실까요?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밀란 그리고 요니라는 친구와 이제 종종 스포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지금 이때 사진은 이제 손흥민 선수 또 유명한 라이벌 토트넘의 유명한 라이벌이죠. 아스널의 북러 더비를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때 3명 중에 저만 토트넘 팬이었어요. 네, 밀란은 저에게 이 네덜란드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꺼이 와주었습니다. 밀란이 사는 도시는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원이고요. 저에게 로테르담 많이 들어보셨죠? 로테르담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와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밀란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로테르담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여행 계획을 바꿔서 이 밀란이 사는 곳에서 이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 흐로니너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친구를 반나절만 보고 떠나기엔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죠. 저도 밀란이 했던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여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텐스베르그에서는 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온 가족이 저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환대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 중에 하나 욘의 집에서 총 4박 5일을 머물렀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 문가가 진짜 비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500ml 정도 콜라가 4,500원 그 정도란 믿으시겠나요? 그렇게 비싸거든요. 네, 욘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권유 덕분에 저는 마음은 따뜻하게 그러고 지갑은 든든하게 이 노르웨이 남부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 다양한 도시를 여행했는데요.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 사람들이 주었던 따뜻한 환대와 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은 진실되게 제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만 생각하고 달릴 준비를 하던 제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살짝 달리해서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 가능성에 대해서 더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그저 졸업 여건 그리고 서류 통과를 위해서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타인과 영어로 소통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역학이 정말 싫어서 전기전자공학을 선택했던 제가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역학을 공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이 모든 것은 한기대를 우연히 만나고 한기대에서의 여러 사람, 프로그램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기대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한강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학생활 너무 알차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무엇보다 그 조한강 학생의 그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Q&A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벅스 쿠폰 3개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질문해주신 세 분께는 쿠폰을 드릴 테니 많이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드릴까요? 저도 교환학생 생각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영어를 잘 못해도 가면은 괜찮을까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선 토익 점수가 일정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공부를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한 문법이 아니어도 의미만 통하면 어느 정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수업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뭐 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가야 좀 더 잘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맨 뒤에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학도 하시고 그 해외도 갔다 오셨는데 그럼 졸업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휴학을 고민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1년 정도 늦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실제로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휴학 기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그래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약간 그런 생각? 좀 늦어지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뒤에는 많이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 건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앞에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저희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진 선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조언을 받지만 꼭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선배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다곤 하지만 거기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 혹은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또 있을지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동기라. 지금 생각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금 좀 늦어졌더라도 즐기자,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 마음가짐을 사실 언제부터 가져게 됐는지 정확히는 잘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마음가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품을 준비한 건 모두 끝났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많은 저 계시네요. 끝에 계신 분 한번. 네, 저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학도 하고 교환학생도 가시면서 남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게 가셨는데 그 와중에 지치거나 번아웃 같은 게 오시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오셨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실 번아웃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환학생이 아까도 보셨듯이 좀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학교 생활보다는 더 편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군대를 가기 전에 1년을 휴학해서 사실 저번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 이제 올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교환학생 때 이제 못했던 걸 이제 다 메꾸려면 이제 올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최대한 즐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고 이제 조한강 학생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저기 저기 안경 쓰신 분. 그 갈 수 있는 국가가 북미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는데 헝가리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부터 독일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제 학교 리스트가 쭉 있죠. 이제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그 중에서 일단 고민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병천 같은 곳에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도 한 10개국 내외를 좀 학기 중에 편하게 여행하려면 특히 수도, 공항이 가까운 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한강 학생 강연 모두 마치고 이제 조한강 학생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